저도 셜록에서 일하고 있는 김보경 기자라고 합니다. 네. 기자님이 이쪽에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다니. 난 제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려면은 이쪽으로. 네. 잠깐만. 이렇게 하면? 이쪽이 나은 것 같아. 이렇게 걸어? 그러니까 편하게. 왜요? 그럼 서로 찍어줘? 나 그냥 찍어줄까? 저희가 브이로그라는 걸 새로 시작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요. 걸어다니면서 얘기를 하려니까 산만하고. 그쵸. 최근에 영덕 산불감시원 취재를 좀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 영덕 산불감시원분이 이번에 의성 산불로 목숨을 잃으셨던 사건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취재를 했어요. 지난 3월 25일에 이제 업무 중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 나갔다가 영덕까지는 살아서 복귀를 하셨는데, 영덕에서 또 그날 이제 불길이 영덕까지 퍼졌던 상황이었거든요. 번졌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주민 대피를 도우러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건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도를 했고, 네, 그래서 최근에 산재 인정까지는 받아낸 상황입니다. 그 이슈를 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지. 그래서 사실 산불 자체는 3월 정도에 일어났었잖아요. 그랬는데 5월 정도에 제가 좀 산불감시원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산재 처리가 됐는지가 조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관련된 보도가 나온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셜록에서 한번 다뤄보면 의미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취재를 시작을 하게 됐고, 단순 저의 궁금은 이분이 어쨌든 그 의성 산불로 인해서 업무 중에 사망을 하셨는데 산재 인정이 안 되면 어떡하지? 산재 인정이 됐는지를 알아보자가 저희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분 돌아가신 이 신흥구 선생님의 마지막을 기억하시는 동료 산불 그 진화대원도 만났고 유가족분도 만나서 저희가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가 좀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되게 부딪혔는데 되게 일이 순차적으로 잘 됐다, 잘 풀린 케이스다 라고 좀 느껴졌었거든요. 혹시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쵸. 이제 유가족을 만날 거라는 사실 기대는 안 했었던 상황이어서 그냥 일단은 영덕에 가서 이 진화대원분을 만나서 당시에 그 얼마나 그 불길이 컸고 이게 어떻게 신흥국 씨의 죽음까지 이르게 했는지 그 상황을 좀 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내려갔던 건데요. 가서 뭐 볼 수 있으면은 사건의 현장, 사고의 현장, 완전히 정소된 현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만 체크하려고 내려간 상황이었는데, 당일에 이제 이 진화대원분을 통해서 사건 현장을 갔고 유가족분을 만났고 그 다음에 동료 산불감시원분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사망하게 됐는지 그 전말에 대해서 동료들과 뭐 유가족을 통해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일은 사실은 저희는 그때 현장에 가서 사고 현장이라고 믿고 취재를 했던 사고 현장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유가족을 통해서 취재를 하다가 이 사건 현장이 신흥국씨 선생님의 사건 현장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왜냐면은 거기도 똑같이 이제 차량이 완전히 전소가 돼서 뭐 이렇게 파편도 있고 뭐 유리창도 깨지고 이런 게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게 신흥국 선생님의 사고라고 저희는 파악을 해서 갔었는데 그 현장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뒤늦게 알아서 다시 한번 영덕을 또 찾아가는, 네, 그래서 유가족과 동행하에 사건 현장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듣는, 네, 그런 취재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족분들이 되게 현장에서 처음 만난 상황이었을 텐데 당황해 하시거나 좀 그런
반겨주시거나 혹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일단 저는 처음에 유가족분들을 접촉을 하면 원치 않아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 때 그 동네분을 통해서 이 유가족 접촉을 좀 시도를 했는데 이게 잘 성사가 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유가족이 좀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전해 들었는데 알고 보니 꼭 그런 건 아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조금 긴장한 상태로 유가족이랑 접촉을 했고, 다행히 그 아내분이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차를 몰고 자택으로까지는 갔던 상황인 거죠. 거기에서는 그래도 좀 아무래도 서울에서 갑자기 이걸 취재를 하겠다고 온 기자들이 와서 당황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건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찾아갔을 때 이미 그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 2달 정도 상황이 지났는데, 뭐 군청으로부터 어떠한 뭐 지원이나 보상을 받았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산재가 인정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해결됐던 상황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찾아가다 보니 그래도 뭔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금 긴장한 상태로 만났던 것 같기는 해요. 이번 취재에서 좀 인상 깊었던 순간 혹은 장면이 있다면 좀... 인상 깊었던 순간, 뭐 처음에 집에 찾아갔을 때 이제 좀 시골이다 보니까 뭐 직접 집에서 이제 된장도 쑤시고 뭐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조금 된장 냄새가 그날도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당연히 뭐 집에서 조리를 하시고 뭐 이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인터뷰를 끝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된장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미안하다, 우리 외지에서 오셨는데 근데 내가 너무 불이 무서워서 밖에서 원래 불을 펴서 이걸 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집 안에서 조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집 안에 갇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불이 엄청난 트라우마구나, 이게 삶에 너무 지금 공포로 다가오고 있고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껴서, 그런 건 저희가 느낄 수 없는 공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건 현장. 사건 현장은 사실 이제 사람이 사망한 사건 현장을 우리가 알고 찾아가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없는데, 이제 신우 선생님의 차량이 완전히 전소가 되고, 신우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이 전소가 되기 직전에 풀밭으로 나오셔서 이제 쓰러지셨던 그 장소를 저희가 찾아갔던 건데, 그 주변에 나무들이 다 불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어쨌든 삶의 마지막 누군가의 그 사망한 장소를 찾아가서 다시 그 사건의 그 마지막을 되짚어보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 사안을 딱 들여다봤을 때 아직 어떤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좀 문제적이다 라고 보였던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일단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때 당시에는 산재 인정도 아직은 안 되셨던 상황이고, 군청에서 그런 미흡한 조치들이 있는데, 보도는 그냥 뭐 집으로 복귀하다가 돌아가셨다라고 보도가 나거나 그냥 약간 사실관계가 다른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 죽음의 전말을 밝히는, 그래서 이 신은구 선생님이 업무 중에 돌아가셨다라는 거를 좀 밝히는 데 집중을 해서 산재 인정을 무조건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게 저희의 좀 목표여서요. 처음에는 일단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취재했을 당시에도 뭐 장례비 같은 게 원래는 그 군청에서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지급이 아직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지적을 했었고, 또 영덕군이 그 이번에 산불 피해봤던 그 경지역 5곳 중에서 유일하게 그 합동분향소를 마련하지 않은 지역이 영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 이후에는 군수가 직접 집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예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군청에서 장례비 지급도 지금은 이루어진 상태고 산재 인정까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 지금 많은 것들이 다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기자님께는 좀 여전히 아직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보이시는지.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좀 더 저희가 이뤘으면 하는 거는 순직. 그러니까 이분이 공무원은 아니긴 하지만 공무 수행 중에 사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 수행 사망자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게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순직이 인정이 되면은 뭐 이제 보훈이나 뭐 아니면 국가유공자 뭐 이런 예우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잘 처리가 되게끔 저희가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더 걸으러 가보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충원까지 찾아온 취지는 신은구 선생님 순직이 인정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네, 지금 신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묘가 그 자택 뒤 과수원 옆에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족들 입장에서는 바로 가깝게 언제든 보고 싶으면 찾아갈 수 있게 가까운 자리에 마련을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국가유공자나 뭐 보훈 보상자로 인정을 받아서 묘가 현충원에까지 안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현충원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번 취재는 그 저희 데스크 기자님과 함께 갔었죠. 네, 그래서 사실 되게 감사한 게 이렇게 좀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슈일 수 있는데 데스크에 너무 뜨거운 지지를 넘어선 지원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기사인데요. 데스크 기자가 직접 저를 영덕으로까지 데려가 줬고, 영덕에서 현장 취재할 때 동행을 같이 해줬고, 그리고 여러모로 현장에서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조언해 주시면서 둘이 거의 합작으로 만들어낸 이번 기획이어서 그래서 최기화 데스크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기사가 세상에 나오는 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유가족을 대할 때도 기화 기자님이 계셔가지고 되게 든든했고, 정말 서로 사진이며 인터뷰며 계속 보완해서 기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데스크에 이렇게 열렬한 지지와 지원을 받아서 기사를 쓰는 게 굉장히 드문데 이렇게까지 모델에 뜨거운 지지와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약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저를 너무 뜨겁게 지켜보시니까 제가 또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 오랜만에 정말 그 뜨거운 관심으로 기사를 써서 평소에 그렇게 뜨거운 관심까지는 안 보내주시나 보네. 미지근 정도인데 이번에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네, 이제 거의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본인들 아무래도 현장에 같이 가셨고 같이 유가족 만났고 이렇게 어쨌든 같이 이제 살이 맞닿은 경험을 해버리니까 단순히 데스크로서 글로만 접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에. 이제 마음이 더 가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더 가시다 보니까 뜨거워지셔가지고 정말 거기 자택이 엄청 외졌거든요. 저랑 같이 데스크 기자 가면서 여기가 길이 맞냐 라고 서로 물으면서 갔었어요. 그 정도로 길이 뭐 비포장 도로일 수는 있는데 비포장 도로를 넘어서 이제 서로 차가 이제 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 오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길을 거쳐야지 자택이 나오고, 그 자택이 또 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된 곳에 집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고 정말 집만 그 집만 딱 이렇게 외딴에 있는 그런 곳이어서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이 내가 촌 사람이고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겪어서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될지 너무 막막했는데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보람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제 된장을 또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만드신? 그쵸. 수제 된장. 네, 수제 된장을 이제 또 보내주셔서 또 이제 소분하러 가는 길입니다. 소분을 해야지 우리 다른 기자들과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또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어머니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서울에서는 흔하게 맛볼 수 없는 거를 너무 내주셔가지고 이런 경험을 또 누가 해보겠습니까? 플롯 기자가 아니면. 저희는 보통 이제 유가족이랑 정말 밀착 취재해서 마음을 얻어야지 쓸 수 있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계도 가깝게 지내고, 그래도 영덕 다녀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매일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화가 또 편하신 그쵸. 네, 세대셔서 네, 카톡으로 막 이렇게 기사를 전달드리고 영상도 전달드리곤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네, 전화 통화로 조금 더 안부도 묻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녕. 부모님이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인데 들을 수 있나요? 들지 않고 그냥 여기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영상을. 냄새. 제가 네, 이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진짜 커요. 네. 무게가 2~3kg 나올 것 같은데, 어머니 원래 간장에서 보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통이 안 됐죠. 네, 손이 닿아가지고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맛있는 냄새. 그러니까요. 이 귀하신 거를 직접 보내주셔가지고 완성.